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세 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랩하시는 아망드 씨가 시작한 네. 자가 발전 몇 화입니까 이번 주?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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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예. 문화예술 기획자고 먹고 사느라 여력이 없는 은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30화까지 여전히 입만 살아 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입만 살아 있다고 했는데 올 한해 뭐 개발하신 게 없으신가 봐요. 그죠?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개발 건은 뭐였나요? 대읍입니다. 아 그래요. 씨, 할 말이 없네. 욕 끝인 거 아니에요 방금? 아예 그래요. 할 말이 없어. 굳이 대회비지. 물어보면 네. 안 되는 거지. 네, 뭐 그렇네요. 벌써 30화예요. 우리 지난주에 반년 했다 반년. 네, 미뤘죠. 지난주에 한 주 저희가 쉬었는데 쉬었죠. 네. 뭐 어떤 일 때문에 각자 마침 세 명이 공교롭게도 예. 일이 생겨서 네. 못했는데 은 실장은 어떤 아 일이 저는 있었나요? 그 뭐 12월이니까 아니나 예. 다를까 이제 송년회랍시고 술 퍼먹다 보니까 술을 퍼먹고 저는 다음날 갈 생각이었어요. 네. 예. 저는 방송할 예정이었어요. 정말입니다. 양심의 의지를 손을 강력하게 얹고. 보이시나요? 네, 할 예정이었는데 뭐 한 새벽 1-2시쯤 되니까 이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11시 밤 11시. 그래? 난 새벽 1시인 줄 그때까지 술을 드시고 계셨단 말씀이십니까? 근데도 뭐 말하러 온다고? 알았어. 네, 아니 나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아침 녹음이었는데 네. 아침 8시 10시 녹음이었는데. 저희 다음 날이 10시 녹음이었는데 뭐 한 2시까지 술을 먹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과 뜻이 맞아 음. 다음 주를 좀 미루자 이렇게 예. 했는데 뭐 두 분은 어떤 일이셨어요? 네,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둘이서 집 앞에 와인바에 가서 네. 와인을 한잔 하고 있었어요. 예. 또 네. 있는 형편들이시네요. 근데 한잔 하고 있다가 보니까 내일 10시 녹음인데 네. 야, 30화인데 한 번만 쉬자. 내가 그러니까 뭔가 30화를 더 이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이런 생각으로 네. 30화를 녹음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완벽한 30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컨디션들 괜찮으신가 보네요. 네, 오늘 입이 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지금 좀 전에 오프닝 한데 말이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예. 살아있네. 네, 살아있어요. 괜찮았습니다. 약간 책 읽는 것 같았는데. 네, 아니야. 모쪼록 뭐 여러분 책 빨리 읽어봐. 12월인데 예. 진짜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네. 네, 저희는 30화가 왔습니다. 아마 뭐 30화가 뭐 별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올 한 해 사실 이거 우리 10화하고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했었잖아요. 10화까지 일단 해보자. 네. 그 10화 끝나고 이제 끝났고요. 생각해보자. 네. 10화 끝나고 자가발전 한번 끝났고요. 지금 그 뒤로 2입니다. 다른 거야 이거. 2 끝나고 한번 또 끝났고 이제 새로운 자가발전이 방금 시작됐습니다.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30화, 31화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워드라고 어워드지. 이제 거창하게 이름을 졌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서인가요? 다뤘던 것 중에서 다뤘던 것도 있고 그 네. 분야들은 거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진, 음악, 음식 이번 주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저희가 일종의 분야들을 카테고리를 정하고 예. 그 카테고리에서 올 한 해 서비스는 이거다라고 음. 한 개씩 감히 좀 뽑아볼까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사회를 맡아서 이걸 선정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두 분께서 두 개발자분께서 이 1년 동안 써보신 것들 중에 한 개씩 자기 라이프에서 꼭 하나씩 뽑아서 왔다고 하는데 첫 파트는 뭘로 할까요? 사진? 사진. 첫 이야기는 사진으로 한번 이거 해보도록 효과음 넣으세요. 칭칭칭 이런 뭐야, 거 있잖아. 이거 왜 그 칼싸움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 아, 싸움 그 우리 오스카 대결하는 거. 시상식 이런 거와 저희를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 그래미 어워드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예. 그냥 뭐 동네 이렇게 밥집에서 하는 그 올해 손님상 같은 거 그거보다 안 돼. 밥집에서 나 때는 말이야. 다 해봤어 임마. 이게 더 좋은 거 같잖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첫 카테고리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사진이라니까요. 사진입니다. 네, 제가 먼저 네. 한번 뭘 가져왔어요? 후보를 한번 라이프에서. 후보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망드가 뽑아온 후보 사진 후보는 우리가 사진 특집 7화 때 폰트랍럽 때 뭐 손님도 오셨었잖아요. 그때 모토나리상은 나날이 승승장구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요즘? 여자친구 생겼더라고요. 승승장구했네. 엄청 승승장구했는데. 네, 아무튼 그분이 이뻐요? 나왔을 때 못 봤습니다. 이쁘던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나왔을 때 다뤘던 앱인데요. VSCO 캠. 화나네 모토나리가 여자친구 생겼다 보니까.
옷을 좀 벗어야겠어. 후보를 들으라고. 네, VSCO 캠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그때 그 사진편 이후로 예. 그 일반적으로 그냥 사진을 찍는 거는 찍는 건데 뭔가 이 사진은 조금 간지나게. 약간의 예술성을 갖고 있다. 어. 라고 하면 VSCO 캠에 올리기도 하고. VSCO 캠은 뭔가 구체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사실 빛을 발하지 못해요. 뭔가 샷 찍을 뭔 때는 소리야? 벽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 응. 페인트가 잘못 튀어서 예. 그런 거 찍을 때 쓰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현대예술. 뭔지 아세요? 헛짓거리가 나만의 나온가? 아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아세요? 헛짓거리. 여서 예술이라는 지금 포스트 거는 모더니즘을 헛짓거리라고 지금. 헛짓거리지 뭐야? 현대 뭐 예술가 사진전 이런 데 가보잖아요. 예. 그럼 칫솔 이렇게 나란히 걸어놓고 뭐 이건 삼 뭐 이렇게 이름 지어갖고 올려놓고 그래요. 무제삼. 네. 오토나리 씨 사진전 가도 그런 것들 많이 있던데.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음. 그래서 2015년에 네네. 뭐 VSCO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2014년 말쯤에 발전을 했던 부분들인데 네. 예. 뭐 이제 아이패드 지원이 2014년 말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VSCO가 1.0이 되면서 근데 우리가 4.0이 되면서 우리가 자가 발전 2015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냥 2015년이라고 보고 네. 그냥 소개를 하는 포함시켜 건데. 네. 주는군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뭐 그 기기반 아이폰, 아이패드,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그다음에 웹에서 이미지를 올리는 기능도 생겼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지 않더라도 진짜 어. DSLR로 찍은 사진들을 거기에 올릴 수가 있게 올리면 됐군요. 핸드폰에 뜹니다. 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기간 동기화 기능이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확실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들을 거의 다 VSCO로 관리하는 거 꾸미는데 예. VSCO로 꾸미고 아이패드로 가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기능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예. 웹 업로드 기능은 제가 이걸 이번에 그 어워드 하면서 조사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네. 사진 한 장에 25메가까지 되는 사진을 올리면 그냥 여기서 바로 떠요. 해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진에 기능들을 용량 제한이 있는데 그 용량 제한 캐파가 꽤 크단 말씀이시죠? 한 장에 25메가가 넘는 사진은 사실상- 보통 없죠. 네. 네. 정말 뭐 거의 사진 작가들이 슈퍼 쓰는 헛짓거리 사진이니까. 아니면 그런 거 찍을 일이 슈퍼 없지. 헛짓거리라고 하면 너 소송 먹을 수도 있어 멍청아. 그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진 라이브러리를 갖고는 있는데 예. 이 사진은 좀 내 뭐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또 멋진 말을 한번 해주면 예술은 여러분 삶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좀 예술에 넣고 싶다. 내가 한 예술에 넣고 싶다 하면 VSCO에 다 올려놓는단 말이죠. 예. 올려놓고 네. 이제 꾸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별도 관리가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그 예술 사진 갤러리가 있다라는 거. 내 예술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VSCO에 가입을 하면 VSCO 도메인에 들어가 있는 자기 페이지를 주잖아요. VSCO 그리드라고 하죠. 네, 자기 거 페이지를 줄 수 있고 거기에 글을 또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진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실제로 포트폴리오로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그 확실히 VSCO 그리드가 탄생을 하면서 뭔가 그 500픽셀이라든지 이런 플리커라든지 이런 전문 사진들은 네. 아예 전문적인 사진 작가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셨고요. 맞아요. 예. 뭔가 아까 은 실장이 말해준 것처럼 내 삶에서 뭔가 예술적인 부분들, 뭔가 네.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예쁘고 감성적이게 꾸미고 싶은 사진들은 네. VSCO 그리드에서 뭔가 나만의 사진전 같은 느낌으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진짜 좋은 것 같고 또 올해 추가된 기능이 그 VSCO 안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진을 꾸몄어. 네네. 꾸며가지고 뭐 밝기도 올리고 네. 필터도 뭐 예쁜 필터 골라서 하고 네. 선명도 조금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어. 시켰어요. 완성을 시켰어. 네. 그러면 근데 B라는 사진이 옆에 갔는데 이제 얘는 또 개차반인 거야. 다시 그렇죠.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야. 네네네. 근데 A라는 사진에 있는 필터 적용한 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B에다 붙이는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사진 작가로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느 정도의 프리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지. 그리고 보통 작가들은 그 너무 많이 자기의 그 색깔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필터를 어느 정도는 사진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동일한 필터들을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딱 어느 정도 정해놓고 네. 복사해서 다른 사진을 붙여놓고 이러면 나만의 뭔가 일관된 스타일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GIF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 만드는 그 DSCO 디스코
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아 VSCO 옆에 디스코라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네. 만들었고 한없이 이제 발전을 하는 발전하고 있군요. VSCO를 저는 후보로 갖고 왔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얘네가 필터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필터가 엄청 많은데 그 옛날에 리바이스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했다고 제가 네. 음. 사진 특집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좀 발전을 해서 네. 나이키랑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래서 필터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에 사진 특집 제가 갖고 온 VSCO가 상을 받는다면 한번 쏘실 겁니까? 아니, 공짜를요? 공짜니까 네, 마음대로 다운 받으십시오. 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쏘는 거니까 그러면 가서 한번 저는 보세요. VSCO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진 파트에 네. 예. 그 후보로 아망드 씨가 골라온 것은 VSCO 빠밤. 캠이고요. 예. 네. 긍정 씨는요? 이는 사진에 뭐냐? 어떤 걸 갖고 오셨나요? 저는 이전에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서비스인 네. 것 같은데 음. 네. 이름이 IM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뭐야? IM이 IM. IM 알파벳이 왜? 어떻게 돼요? EYE I 눈 EM. 아, IM 예. 알파벳 I랑 M이 아니라 아, 그렇죠. EYE, 그죠. 음. EM. EM.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전에 소개를 안 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네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VSCO 캠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진을 편집하고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네. 네네. 조금 더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고요. 네네. 그리고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다고요? 예. 인스타그램처럼. 인스타그램처럼. 약간 네 그렇죠. 네. 뭐 VSCO도 그 댓글이랑 좋아요가 되나? 돼요. 네, 됩니다. 네.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팔로우하고 이런 걸. 그런 소셜적인 측면은 조금 다 빠져 있어요. 부족하긴 하죠. 근데 이제 네. IM은 그런 소셜적인 측면에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네. 내가 찍은 사진을 팔 수가 있어요. 오, 판매가 돼요. 오, 좋은데? 좋지. 네. 아 벌써부터 내가 이긴 기운이 이렇게 이거 모바일- 저 아이콘이 근데 제가 이거 네. 이름을 들어보니까 예. 앱스토어에서 뭐 이렇게 지금 그로스 하고 있다고 올해 앱 하더라고요. 뭐 올해 앱은 막 올라가고 있다고. 네. 발전하고 있다고. 이게 나온 지는 2011년에 나왔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애플 쪽에서는 에디터스 초이스에 계속 뽑히고 있고요. 네. 근데 괜히 안 쓰게 되게요. 이게 아이콘이 안 예뻐. 꼭 저런 애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봐요. 네. 예, 물건을 팔 수 있다, 사진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일종의 거래 장터예요. 네. 음. 사진 장터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여기서는 어떤 걸 하냐면 네. 미션이란 게 있어요. 미션. 예, 미션이란 게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IM에서 진행하는 콘테스트예요.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뭐 상품을 주고 우승을 하면 이게 예. 한 2009년인가 7년인가 국내에서 포토바다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게 예. 뭐야? 혹시 아세요? 소리바다 같은 거야? 아니 포토바다라는 서비스 혹시 들어봤어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국내 진짜 스타트업 붐이 일기 전에 예. 스타트업 붐이 들어오기 벤처 전에. 창업 벤처 얘기 창업 어떤- 얘기가 막 나올 때 네. 그때 나왔던 서비스 때 그 서비스가 한창 떴었어요. 왜냐면 무제한 사용 용량 뭐 이런 거 하면서 나 그분지 알 것 같아. 한국의 플리커 같은 느낌. 오 완전 맞아, 플리커가 맞아. 뜰 때 한국의 플리커라는 걸 표방하면서 포토바다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네. 그 서비스가 그 미션이 있었어요. 예. 매주 미션이 나왔는데 음. 그게 되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무슨- 들면 뭐 노을 아 주제를 던져주고 어.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 작가들이 그런 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 그런- 주제를 던져주고 경쟁하는 그런- 거예요. 건데 예를 들어 네. 지금 들어가면 뭐 프리랜서 라이프, 뭐 세계 크리스마스, 베스트 크리스마스 조명 네. 이런 식으로 미션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우승을 하면 뭐 삼성 갤럭시 S6 엣지 선물을 주는 이게 근데 그런 걸 주기도 그 하고 텀이 얼마나 되는데요? 텀이 뭐 긴 거는 한 달 이러고 뭐 짧은 건 일주일 아 여러 가지 이렇게 미션이 있나 보네. 예 다양한데 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주체가 IM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 사업인 거죠 일종의. 예. 주체가 네. 허핑턴 포스트, 뭐 그러니까. 게티 이미지, 벤츠 이런 에어비앤비 이런 데서 하거든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나이키 신발을 주는 선물인 거고 나이키 관련된 해시태그를 걸어서 조단 주나 그렇죠. 찍는 거지. 근데 음. 거기서 나이키가 얻으려는 건 네. 나이키를 브랜딩해서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키를 찍는 걸 노리는 거야. 아니지 나이키의 진짜 이쁜 사진을 원하는 거야. 아 실제로 사요 그래갖고 그 네, 회사가. 삽니다. 오. 그러니까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사진- 밀리는데? 사진 컨테스트를 해요. 좀 그래서 밀리는데. 네. 우승을 하면 네 사진 허핑턴 포스트에 게재해줄게. 네. 음. 기사 사진으로 쓸게. 음. 이런 식으로 게재를 하거든요 이벤트를. 좋네요. 그래서 그 미션에 우승을 하면 상품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뭐 사진을 판매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보면 사진을 검색할 때 뭐 가로 사진, 세로, 와이드, 뭐 네. 큰 거, 작은 거, 이게 웹도 있어요. 웹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예 외부로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네. 검색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VSCO랑 거의 같아요. 흡사하죠. 네, 같은데 왜 VSCO보다 더 주목을 못 받고 있을까요? 그거 나도 모르지. 제 생각에는 여기는 그거야.
벽에 찍힌 페인트를 올리는 곳이 아닌 거야. 그렇지 돈 되는 거 파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VSCO는 그렇기 때문에 예. 예술성이 높은 사진들이 있는 거고 예. IM에는 네. 상업성이 높은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우리는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 마. 왜? 그런 얘기하지 마. 아니 잠깐. 좀 소수 들어봐. 예술가들한테 소송 먹고 싶어? 아니 근데 내가 얘를 가져온 이유가 네. VSCO랑 필터, 뭐 편집 이런 거 다 비슷해요. 아니 비슷이 아니고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네. 근데 VSCO는 너무 단순화시켜갖고 어려워. 그때 얘기 나왔잖아. 그지? 조작이 너무 UI가 어려워. 불편해요. 근데 얘는 쉬워요. UI는 배워야 돼요. 그 그죠? VSCO는. 아니 내가 보니까 VSCO를 쓰는 사람들은 IM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죠? 왜요? 이미 알아. 미친 듯이 단순화돼 있는데 그렇지. 사실 VSCO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거지. 그거는 다 그렇지. 한글로 써놓고 가이드도 해놨는데. 저 워드프레스 쓰다고 메모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건가?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VSCO가 더 주목을 받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예. 우리 사진편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VSCO의 모체가 예. 원래 포토샵용 필터만 전문으로 만들던 포토샵이랑 회사잖아요. 라이트룸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그리고 그러다 포토샵이 보니-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라이트룸이랑 어퍼처. 아 맞다. 아, 네. 네네. 포토샵이 아니네요. 라이트룸이랑 어퍼처에 그 필터만 사진용 필터만 전문으로 판매하던 회사였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 처음에 그 아이폰 업계, 그러니까 모바일 업계로 넘어오면서 프로모션도 프로들이 쓰는 거. 네, 우리는 이 프로 거를 아이폰으로 갖고 왔다. 뭐 이런 느낌도 냈고 예. 실제로 프로 아티스트들이 많이들 VSCO에서 또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이거를 되게 잘 캐치프라이즈해서 좀 이걸 표방해서 덕분에 좀 명성을 얻은 게 아닌가. 컨셉을. 그리고 또 실제로 앱을 키면은 앱에서 오는 느낌들이 지금 뭐 IM 같은 경우에는 흔하다기보다는 많은 소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굳이 이질감을 가지지 않도록. 근데 VSCO는 좀 과감하게 그냥 어때 우린 예술가들만 쓰는 건데 배워. 하나의 올인. 예술이야 이거는 하면서 앱 자체의 느낌도 굉장히 예술성을 띠고 있어요. 심지어는 폰트부터도 예. 다. 뭐 그런 면에서 약간 그 쓰는 주 고객층이 약간 다른 게 아닌가. 타겟이. 네, 아망드 말대로. 그냥 딱 까놓고 얘기했을 때 네. VSCO는 그냥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들리는 느낌으로 보면 네. VSCO는 VSCO 팀에서 만들고 싶어서 만든 느낌이 들고요. 예. 예. IM은 외주를 줘서 만든 거였던 아니야. 그래요? 어떤 분이? 그냥- 아니, 실제로 외주를 몇 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뭔가 모든 느낌이 뭔가 외주인의 향기가 나. 외주인의 소울이 약간 느껴져. 약간 그런 아이덴티티가 약간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철학이 없다. 철학이 없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니고 앱 전체를 관통하는 그 철학이 그런 없다.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VSCO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용 앱이 그 끝을 달리거든요. 되게 말 그대로 진짜 단순하긴 해요. 예. 단순해서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걸 하면 우리가 뭐랄까 붓을 쓸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 일반적으로는 붓을 많이 화가가 아니면 써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화가들은 붓을 잘 쓰니까 붓이 뭐 어떤 종류가 있고 다 알잖아요. 예. VSCO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아이콘 되면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익숙해지고 이걸 좀 잘 쓰게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벗어날 되는 거죠, 수가 없고 사실은. 이걸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전문가용으로 포장을 잘 해놨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 사진 같은 아까 아이패드용 같은 경우에는 앱을 키면 지들이 엄선한 사진이 메인에 떠요. 예. 그 맞아요. 켜지면서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얘네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 상업적이지 않고 순수한 예술을 우리가 한다. 그런 것들이 좀 물론 두 서비스 모두 다 상업성을 띠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VSCO 그리드라던가 VSCO가 하고 있는 행보들도 사실상 뭐랄까 사진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안 넣어놨을 뿐이지 이미 충분히 사진 거래를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마치 그거를 넣으면 그 말한 대로 자기들의 그 관통하는 철학이 빗나가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인 양 없는 것인 양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말 그대로 거기 이메일도 다 있고 아니야. 예를 들어 근데 이 IM은 그런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를 다 간소화시켜줬어요. 해결해주죠. 간소화시켜주고 그러니까 그건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완전 마켓플레이스를 만든 건데 음. VSCO도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거죠. 그렇죠.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미 할 준비도 다 해놨어요. 근데 그래요? 마치 일부러 안 넣어놓은 거죠. 그 메뉴를.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 왜 이렇게 완전 상반된 걸 갖고 왔어? 아니야. 근데 저 진짜 똑같다니까. VSCO는 내 그냥 개인적인 소관이에요. 네. 약간 그 올라오는 사진들이 다 허세병이 들어있어? 아니 이미 힙스터들은 VSCO 다 안 써. 나갔어. 그러면
이제 힙스터 찌질이들 남아갖고 쓰는 거 아니야. 힙스터는 미안하다 찌질이라도. 힙스터는 어디 있어? 안 돼. 힙스터는 어디 갔어? 힙스터는 이제 또 마이너한 거 IM으로 찾아갔지. 마이너한 걸로. 근데 하여튼 VSCO에 올라가는 건 네. 대부분 VSCO 캠에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한결같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꽤 예, 많아요. VSCO 캠의 색깔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데 네, 좀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이게 VSCO 캠에서 VSCO 아너라고 해서 뭐 상주잖아요. 어느 어워드처럼. 정도로, 어워드처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음. 일관적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예. 한번 올라가면 VSCO 그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는 네. 꽤 엄청난 팔로워를 갖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아너가 되면 네.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 여기 그 뭐가 했던 사람 타이틀. 사람 이렇게 약간 뭐 7살의 고물 때려잡은처럼 붙는 거야. 온라인 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A 형태의 스타일의 사진을 찍고 있더라도 그 안어들을 또 계속 받아보게 메일로 줘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무의식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A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예. 뭐 그런 것보다 어쨌든 어워드니까 뭐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예.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해보십시오. 네, 뭐 덕분에 좋은 또 IM이라는 서비스를 알게 됐는데 예. 지우고 있는데 네. 말을 글쎄요. 들으면서 둘 깔았는데 중에- 지웠어. 왜냐면 VSCO로 깔려 있어요? VSCO는 깔려 있죠. 야, 그것도 알겠어요. 지워버려. IM은 IM 좋네요. IM 좋은데. 예,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뭐 싶은 선정해야 건 되나요? 제가 네. 사회자니까 해줘야지. 사회자니까 선정. 이런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편파적인데. 아니 근데 사실 VSCO는 지금 2015년 현재로까지는 사실 독보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수가 독보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저도 VSCO에 물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워드의 진정한 승자는 그 청취자들 개인이 선택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해요. 그죠.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골라봐. 왜냐면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VSCO라고 해 있습니다. 지웠잖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VSCO입니다. 네. 네, VSCO인 이유는 예, 어, 저는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아직까지는 IM이 좀 더 그러니까 근데 다만 IM이 하는 행보를 보면 VSCO가 이대로만 계속 가면 조금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지금 새로운 시도들이 네, 조금씩. 비슷한 서비스를 갖고 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진 판매자들을 위한 배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진 예. 작가들을 위한. 제가 이거 어워드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2015년 들어서 한 업데이트들이 되게 마이너한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식으로. 안정기를 찾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 필터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것들이라든지 사실 진짜 사소한 부분들이라서 오히려, 세세한 디테일이긴 한데 뭔가 와 이런 기능은 없단 말이죠. 역시 노력하고 있어 이런 게 없다. 얘네 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명실상부 최고의 앱이 아닌가. 내년도에 돼서 그 어워드 자리를 놓칠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그렇죠. IM이 또 그 될 수도 있지. 그때까지 노력하길 바래. 네, 외주를 좋은 뭐 보통 외주사 입장에서는 외주 업체를 갑자기 바꾸면 망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꾸진 마시고 좀 더 채찍질을 하십시오. 외주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네, 좋습니다. 다음 번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번은 뭘까요? 다음 음악입니다. 번은 음악입니다. 네. 음악이군요. 음악 얼마 전에 했어서 그런가 더 기억에 좀 남아 있습니다. 문화예술 특집 했었죠. 네. 그때 가을이라고 했는데 벌써 겨울이네. 예, 시간이 연말인데 깜깜하네요. 제가 가져온 서비스는 서비스는 네. 올해 서비스 비트. 음? 비트 모릅니까? 비트? 비츠 유어 그거야? 닥터드래? 아니 비트 그때 소개했잖아. 소개했었지. 예, 비트라는 서비스인데요. 그때 말씀드린 그때 그 것처럼 무료로 스트리밍 스트리밍 해주는 음원 네. 서비스. 무료 라디오 서비스 같은 거였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수익을 뭐 이제 중간에 어. 끼는 광고나 이런 걸로 듣고. 잘 네. 아시네. 네. 예, 그런 건데 오늘 가져온 건 없어진 이제 거 아니에요? 비트예요. 아니요 있어야지. 아직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밀크가 없어졌지. 그때 미안합니다. 우리가 소개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네. 했어. 아니 그 이 부분에 그 대표 비트를 만든 대표분께서 예. 네. 박수만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네. 미투데이를 만들었던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소개를 했었나 우리가? 안 했을걸요? 그 부분은 네. 얘기 안 했죠. 왜냐하면 수만이라는 이름이 가진 사람이 음악에 진출하면요 상대적으로 좀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음. 비트가 오래 살아 있네요. 네. 예, 네. 그래서 비트를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네. 광고도 조금 많이 뜨고 아. 서버도 조금 불안정한 약간 느낌이 여력이 있고. 없어지나? 근데 서버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예상했던 거 캐퍼시티 이상으로 사용자가 늘었다는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증거지. 아니지 저작권료를 뭔가 저작권료라든지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면 아니 투자를 광고는 받으면 그런데 되죠. 광고는 그러는데 광고가 늘어났다는 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그 예상한 수치보다 더 폭발적으로 사람이 잘 늘었다고 되고 볼 있는 수도 거네.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투자에 대한거나 이런 것들을 뭐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걸 보면 네. 네.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아직까지는 있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왜 올해 그걸로 선정을 하셨어요? 일단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유일하기도 하고 거의 네. 유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혁신적으로 무료 독보적으로. 광고, 네. 라디오 스트리밍 음원 네. 이런 쪽에서는 독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서비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뭔가 음악 서비스. 신인상 같은 느낌이군요. 아 그렇죠. 이거 신인상은 데뷔했을 때 그 연도 아니면 못 받아요. 2015년에 나온 건가요? 그럼요. 아 정말요?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1년 이렇게 사이에 오래된 것 같지? 1년 사이에 지금 그렇게 나름의 이 명성을 갖고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통신사나 뭐 스마트폰이랑 프로모션을 한 적이 있나요? 비츠가? 제 기억에는 크게 없었거든요. 완전 독립적으로 네.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혼자 네.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정도라면은 나름 얘네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연예인들을 써서 라디오 DJ를 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게 있고요. 네. 조금 그런 제휴를 맺은 게 있다고 치자면 네. 뭐 MBC나 KBS 라디오랑 네. 제휴를 맺어서 라디오 다시 듣기. 를 서비스하고 있나 네, 보군요. 그게 여기 돼요. 이게 라디오 다시 듣기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송국에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하면 음악이 중간에 30초만 나오고 음악이 꺼져버려요. 그렇죠. 앞부분만 듣게 되죠. 네, 근데 네. 라디오 서비스를 하면서 음악 저작권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음. 라디오가 나오면서 음악은 음악대로 재생이 돼요. 좋네요. 음악은 별도로 재생이 돼요. 그래요? 네. 그럼 라디오 파트랑 음악 파트를 따로 나눠서 네,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큐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요즘 연말이잖아요. 네. 크리스마스고 네. 캐롤 좀 틀어라 하는데 네. 뭘 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는 캐롤도 없고 그럴 때 그럴 때 크리스마스 재생 목록 딱 눌러주면 뭔가 야,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너 이런 음악 듣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네. 제가 뭔가 그 번쩍하고 떠올랐어요? K-팝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 들으면 보통 아이돌이 부른 캐롤이 노래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와, 너 이런 것도 들어? 왜냐면 이게 아니고 K-팝은 너 이런 것도 들어? 이런 근데 이제 이게 그 재생 목록을 틀면 그 내부에 메뉴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해외, 국내를 고를 수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의 그것과 저런 스타일의 그것들. 네, 그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잠자기를 틀면 네. 졸릴 때 네네. 그럼 해외, 국내, 이불안의 오. 어쿠스틱, 뭐 꿈나라로 뭐 이런 식으로 모드가 있어요. 나름 큐레이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네요. 네, 나름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안에 BTV라고 있어요. 네. 비트V. 네. 어. BTV SK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사는 그 BTV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스마트폰이 세로잖아요. 그렇죠. 세로에 딱 최적화된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뭐예요, 그게? 아이돌 그 직캠 말하는 건가? 아니요, 아이돌 직캠이 아니라 네. 여기서 이제 음원 차트를 가져와서 네. 뭐 2주에 1위, 뭐 2주에 2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방송을 갖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음. 이제 아이돌 분들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뭐 오. 걸스데이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헐, 그럼 나레이션도 봐야겠다, 하고 걸스데이면. 소개도 해주시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요즘 핫한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 네네. 근데 차트를 보고 다 듣자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어. 근데 이걸 틀어놓으면 하이라이트만 1위는 한 10초 들려주고 그다음 에 2위는 또 뭐. 우리 3위는 옛날에 뭐 평소에 음악 방송들이 하고 있던 순위 발표 같은 거랑 예. 비슷한 거군요. 그걸 이제 네. 그 스마트폰에 맞춰서 세로로 최적화해서 네네.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게 소개되는 동안 밑에는 비트로 바로 들을 수 있는 버튼들로 나오니까. 이게 일종의 방송이지만 사실 그 비트 앱에 최적화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쌍방향적인 그런 느낌을 계속 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벅스처럼 그냥 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거죠. 좋네요. 좋잖아. 좋습니다. 뭐 비트 일단 접어두고요. 복수에 네. 넘어와서 저는 복수입니다. 뭐야 식상하잖아. 뭐야? 복수가 왜 식상해? 됐어. 복수가 봐봐요. 벅스를 이번 그 어워드에 가져오신 이유는 뭐 이전에 음악 특집에서도 네. 사실 벅스를 찬양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경쟁자가 좀 많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고요. 벅스는 약간 이제 이런 UX나 UI적으로 국내 네네. 대표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긴 해요. 네. 예. 국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 서비스만큼 따라올 만한 서비스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12월 정도에 지금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네. 실시간 차트, 그다음에 월간 차트, 주간 차트가 이제 상단에 나왔었는데 예.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싸이가 앨범을 하나 냈어. 그럼 네. 똑같은 게 3개가 떴었거든요. 그렇죠. 실시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다 먹어버리니까. 네. 근데- 올킬. 올킬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화면을 켜도 다 싸이가 나오는 거야. 네네. 근데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얘네들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상단에 약간 앱 스토어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 어플이. 어플 자체가 약간 배너가 뜨는 거야. 배너가 뜨고 상단에 배너가 떠서 네. 뭐 복면가왕 또 넘기면 겨울에 맞는 음악 테마로. 테마로 맞아요, 그냥 맞아요. 뮤직비디오 같은 걸로 바뀌어서 그리고 차트 같은 것도 되게 이제 좀 공정하게 나누려고 예. 옛날에는 위아래로 되는 걸 이제 가로로 스크롤 한다거나 이런 음. UX적인 측면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보여서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성뿐만 아니라 그 일종의 이게 우린 음악 서비스로서 어떤 그 순위에 대한 민감도나 네. 사용자 클릭을 왜 그렇잖아요. 사실 네이버나 뭐 몇몇 대형 포털들도 말 그대로 사용자 수가 깡패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사용자 수만 갖고 있으면 메인 첫 페이지만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우리가 밀어주고 싶은 걸 다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군요. 완전 어떻게 보면. 좀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비트가 좋은 거는 비트에서 그 자체적으로 BTB라는 건 되게 좋은 시도, 컨텐츠인 것 네, 새로운 같은데 시도인 거죠. 근데 벅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약간 네이버 뮤직에서 하고 있는 그 컬럼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있죠. 맞아요. 네이버 뮤직에서 그 좀 유명한 사람들이 쓴다던가 아니면 네. 네이버 뮤직 자체에서 컬럼 리스트. 쓴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벅스에도 있어요. 그 아까 예. 상단 배너에 이제 그게 들어갔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소개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글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내가 음악에 대한 견해를 넓혀준다고 하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해 갖고 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도 이제 뭐 최근에 들은 음악, 그다음에 내가 자주 들은 음악 이런 예. 것들을 자동으로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용자에 맞춘 새로운 큐레이션 방식인 거죠. 이거는 큐레이션 아니고 네. 그냥 사실에 기반한 거예요. 내가 들었던 음악을 또 들려주는 아, 거예요. 나를 그냥? 분석해 주는 어. 거구나. 그리고 뮤직 PD 기능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 기계가 성공하는 건 아니고 네. 사람이 그 선곡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뭐 그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스페셜 뮤직피디라고 기능이 있는데 그분이 한 것들만 들으면 되게 좋은 음악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긍정기가 말해준 것처럼 너 이런 음악도 들어? 너 이런 음악도 들어? 아, 그걸 약간 비켜갈 수가 있는. 그걸 픽해갈 수가 있죠. 왜냐면 이미 좋은 사람이 픽해놓은 음악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보고 괜찮네 싶으면 그냥 보는 거야. 듣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라디오 기능은 사실 비트에 비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라디오 다시 듣기 있긴 있어요. 벅스에도. 다시 듣기요? 네. 벅스 라디오라는 벅스 다른- 라디오. 벅스 라디오라고 새로 자기들이 그냥 네. 하고 있는 스트리밍이요, 스트리밍이죠. 네, FM 라디오를 다시 듣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츠는 아예 그 스트리밍에 올인해서 그걸 중심으로 갖고 있는 네네. 서비스인 거고 그죠. 벅스는 다른 그 음원 판매 유통이니까 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벅스는 확실히 뮤직 PD 쪽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계속 뭔가 변화하고 있는 유일한 음악 어플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사실 네. 부정할 수 없죠. 비트도 변해. 광고가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거든. 엄청난데 생각 밖의 일인데. 그거는. 누르는 광고를 한 4번 지워야 돼. 뭐 다른 걸 떠나서 전 당연히 애플 뮤직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예. 네 애플 뮤직을 꺼져 해버리고 애플 뮤직은 약간 점점 죽어가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애플 뮤직도 좋긴 한데 접근성 측면에서는 벅스 맞아요. 뮤직이 좀 더 낫지 않나. 그 망해간다고 했는데 비트도 사실 망해가고 있어요. 뭐요? 아 들어봐. 야 들어봐. 죽기 전에 이렇게 선물 한번 주고 죽이려는 거야? 이게 약간 저작권료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종량제라는 게 있고 월 네. 정액으로 듣는 게 있어요. 그렇죠. 종량제는 들은 만큼 내는 거고 월 정액은 정액 끊어서 내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상 종량제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벅스에서 스트리밍으로 종량제로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종량제가 되니까. 뭐야? 내가 예를 들어 몇 분 들으면 이제 그게 끊겠다는 아니지. 거야? 뭐 음악 한 곡에 600원. 스트리밍으로. 어. 근데 스트리밍으로? 예, 없지 스트리밍. 다운로드가 없지, 아니라 그러면. 없죠. 차라리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지. 네, 종량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월 정액보다 가격이 저작권료가 2배나 비싸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그 일종의 CD를 샀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법 안에서는. 2배나 네.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벅스 같은 그걸- 데서 이제 월 정액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비츠는 네.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이잖아요. 네. 여기 관련된 법이 없어요. 애매하죠. 그래서 얘네는 종량제 그 가격을 내고 있어요. 회사 벅스나 측에서. 이런 데에 비해 2배로 돈을 내고 있는 거야. 근데 무료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작권료가 빵빵하게 나가니까 아 얘네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비트도 그렇고 네. 그리고 비트가 이렇게 만약에 돈을 많이 낸다고 치면 네네. 네. 1차적인 그 가수나 실 연주자들 그분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셈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좀 규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2012 아시다시피 이제 투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음악 저작권을 먹여 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대안들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말이 많아요. 나름 그죠. 법이라고 해서 또 이번에 안건을 내놓은 게 음악 저작권자들한테 그러니까 창작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을 또 제시를 했었고 예, 바뀌긴 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 구조상 사실 이런 말하면 너무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애플뮤직이나 이런 것들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바뀐 저작권 정책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네. 뭐 이게 유통사랑 어. 그 음반 이쪽이랑 비율이 원래 6대 4예요. 네. 그러니까 4를 유통이 먹는 거야. 40%의 수익에. 네. 근데 7대 3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유통이 3 먹는 거야. 음. 근데 사실상 따져보면 그 가수한테 들어온 돈은 2원에서 네. 3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변함이 사실 없어요. 큰 응. 의미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응. 네. 뭐 그런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퍼센티지가 바뀌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되게 재밌는 글을 봤는데 내가 피자를 시킨 거야. 피자를 시켰는데 네. 10,000원짜리 피자를 하나 시켰는데 피자 만든 사람한테는 1,000원을 주고 네. 9,000원을 배달부한테 준 거야. 배달부한테 주는 거지. 근데 이거 이런 게 어딨냐? 우리도 돈을 올려달라. 피자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럼 피자 값을 2만 원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배달부한테 18,000원을 주고 그렇지. 피자 가게 사람들한테 2,000원을 준 거예요. 똑같은 해석이네요. 예. 네, 좋네요. 네, 아주 좋은 해석이네요. 트위터에서 봤는데 누가 출처를 못 받게 들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네. 그거 그 제작 창작자들이 자꾸 우는 소리를 하니까 그 부담을 고객한테 지워주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으니 사실 그동안 많이 받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렇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거 왜 단말기 통신법 같은 거 할 때는 잘 그 규제를 엄청 철저하게 만드시더니만 이런 거는 이런 거 할 때는 슬렁슬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문체부에서 하시니까 그런 네. 거죠. 확실히 근데 벅스도 좀 있으면 이제 요금을 올린다고 해요. 네, 예. 요금을 맞아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다 요금을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거든요. 네. 비트같이 무료 서비스는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왜냐면 광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렇죠. 거기다 하려고 하겠어. 네. 그지? 벅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면요. 네. 월 900원에 이용 가능하지. 야 이거 너무 PPL이잖아 멍청아. 근데 그거 어차피 듣기만 되잖아요. 예. 근데 네. 스마트폰에서 저장까지 왜냐면 됩니다. 페이코가 그딴 거 안 NHN 씁니다. 거죠 아마. 벅스도 NHN 거고요. 벅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붙여버린 거지. 음. 나쁜 그럼. 놈들.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골라줘 이제. 저는요. 혁신. 건실한 회사를. 이거 또 많은 생각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가네요. 왜냐면 어떤 기준이냐면 벅스는 사실 거식이잖아. 벅스는 골리앗이고 전 다윗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럼요. 그 골리앗 멜론이야. 벅스는 그냥 벅스가 다윗인 거고 그거는 나는 지난 유다 같은 거야. 난 다윗이 키우는 양.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벅스를 쓰기 때문에. 예. 근데 벅스도 3개월 결제하고 이번에 3개월째라서 취소시켰거든요. 싸게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3개월 이후부터는요. 뭐 아무튼 저는 그럼 비트 쪽의 편을 들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벅스가 물론 좋고 벅스가 계속 혁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비트 서비스는 사실 예전부터 누구나 상상하고 있던 거였어요. 비트예요. 그 아메리카에서는 비츠라고 해요. S가 안 붙는다고. 복수가 아니야? 네. 미안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생태계에 맞지 않으니까. 라고 했어요. 사실 그리고 좀 전에 그 이유도 긍정 씨가 얘기를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물론 좀 발버둥 같아 보이는 마무리지만 예. 그렇게 보인다는 거에 좀 저는 점수를 주고 싶고 네. 벅스는 뭐 그거 안 해도 이미 모두가 알 만큼 계속 혁신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혁신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편리성에 좀 많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발전이 많이 보이는. 그냥 유일하게 우리나라 음악 그 3대장 중에서 소리바다 그다음에 멜론 뭐 네이버 뮤직 뭐 3대장은 아니구나 많구나. 근데
벅스 최근에 그 음원 다운 저는 다 구입해서 듣거든요. 예. 그래서 구입하면 다운로더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다운로더를 패치를 잘못했는지 플래시. 앨범 커버가 안 들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갖고 내가 글을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 해결 중입니다라고 답이 왔어요. 그렇게 온 게 어디야? 그래. 재현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튼 뭐 여러분 요즘 그렇습니다. 벅스 빨리 고치도록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래서 상을 안 주겠어. 비트해 주겠어. 그래서 아 지금 못 감사합니다. 오는데. 네, 뭐 일단 1부에서는 이렇게 음악과 뭐였습니까? 사진 서비스. 사진 서비스에 대해서 1승 얘기를 1패 했습니다. 예. 1승 1패 골고루 했네요. 네. 2부에서는 좀 재밌는 거예요. 네. 네, 음식 서비스에 음식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마저 나누고 네. 그다음에 제일 재밌는 거. 그거는 뭐 비밀로 남겨두고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다 오죠. 고정하십시오. 안녕. 네.